아마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야 한다고요. 이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윤석열은 지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불가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했다간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극의 대상은 윤석열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 의료 시스템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윤석열의 건강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아닌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주장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격 사태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고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공격 사태를 전 정권 때리기에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전부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고를 쳤습니다. 신원식이 이스라엘 사태를 언급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내용을 담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협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런 주장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수뇌부가 했다는 게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겁니다. 신원식의 주장은 극우 수구 꼴통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왜 황당한 건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만 쏙 빼와서 이걸 남북 대치 상황에 적용하려는 아주 수준 낮은 적용법인 겁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체결했습니다. 문정부에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기를 하고 싶은데, 마침 이스라엘 사태가 벌어지니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는 것이죠. 신원식이라는 사람의 내부조의 한계가 딱 이 정도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9.19 군사합의와 같은 장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반도 이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부의 일개 무장정파입니다. 북한처럼 국가 형태로 있는 단체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조건마저 무시하고 무지성 문제인 까내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영토 경계선이 남북처럼 명확하지도 않고 이팔은 그렇지 못해서 무력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일상인 것입니다. 북한이 하마스 수준의 기습 공격을 한다는 건 국가 대 국가, 이게 말 그대로 4차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견제할 필요는 있지만 이상한 확대 해석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런 확대 해석으로 북한한테 도발을 해서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무식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힐 생각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하긴 원래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고 병원 격리치료가 시급한 사람이라는 점에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비극을 전 정권 때리기에 이용할 생각을 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더 문제는 윤석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삼가라.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니 다음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문제에서는 끝까지 침묵입니다. 청약 통장도 모르는 사람이 이팔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리도 만무하고, 이팔과 남북 상황을 이성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굉장히 뻔뻔하고 치졸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사법 리스크 굴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사실 진짜 더러운 건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후보 토론 때부터 지적되어 오던 양평 관련 카르텔을 전면 부인하더니 결국 모든 게 사실인 걸로 드러나서 국감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가뿐만 아니라 본인도 양평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특활비 문제부터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이제는 국책 사업의 사기꾼까지 집안 전체가 사기꾼 범죄 집단이라는 게 드러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본인들 사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국가적 사건을 이용해서 본인 책임 회피에 써먹으려다 걸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해병대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퇴임 이유가 더 문제가 됩니다.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금리에 투입되었다가 희생됐습니다. 국가 소속 군인이었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해병대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그랬던 걸까요?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된 걸까요? 너무 웃긴 건 여야의 태도 차이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힘은 정쟁화하면서 협력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했는데 국힘은 뭘 숨기려고 누구의 지시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냐 이겁니다. 무언가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숨겨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조차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숨기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냐는 거죠. 모든 게 의혹투성입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 도대체 언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건희는 그렇게 의혹이 많고 심지어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들도 수두룩하게 나와서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김건희가 수사를 받은 건 소환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가 전부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죠. 사법과 수사 시스템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론 자체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대선 가짜뉴스 의혹, 야권을 겨냥한 수사는 모든 권력과 수사 시스템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는 아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조작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과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체 고려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왔습니다. 정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마치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놓고 지금까지 소환은커녕 오히려 김건희는 더욱 뻔뻔한 모습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보기가 역겨울 정도고 대체 왜 내 세금이 저 사람의 개인 만족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관련 인물도 많아 2년이 걸렸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사건은 법리적으로 난해한 측면도 없고 이재명 사건처럼 관련 인물도 많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미뤄온 게 아니라 애초에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미 투표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현실이 됐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부정해오던 지지율도 실제 민심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를 책임지겠다면서 국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 방침을 밝혔고
이 역시 의문투성입니다. 정작 김기현과 같은 선출직 지도부는 직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입김과 권한이 뚜렷한 곳은 죄다 이 모양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할 거고 임기를 다 채운다 해도 그 말년이 그렇게 평화롭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남은 일평생을 김건희와 함께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기 바쁠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100% 본인이 자초한 일이랑 동정심도 안 생깁니다.